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과연 스램제 중 누가 최고의 미드필더인가에 관한 영상인데요. 세계 축구 최대 난제로도 뽑히는 위의 문제는 물어보는 사람마다 혹은 어떤 팀을 좋아하냐 아니면 선호하는 축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이들이 각자 팀에서 맡은 역할도 다르고 데뷔 연도와 은퇴 시기, 플레이 스타일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의 개인적인 기준점을 세워놓고 순위대로 포인트를 부여해서 과연 누가 가장 많은 포인트를 받았는지 합산해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09년도부터 있기에 선수생활 전체적인 지표는 아님을 감안하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맨유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이자 엄청난 킥력을 활용한 대포할 중거리 슛과 전방으로 찔러 넣어주는 롱패스가 부각되는 선수입니다. 스콜스의 장점은 후방에서 올라온 패스나 중원에서 끊어낸 볼을 템포 그대로 살려 전방에 연결해 주었고, 이 때문에 빠른 공격 전환과 양쪽 윙을 주요 공격 루트로 삼았던 맨유에서 매우 중요했던 선수라 할 수 있습니다. 볼을 끌거나 별다른 드리블 없이 볼을 받고 난 후 혹은 받기 직전 경기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파악해 적재적소의 위치로 공을 배달해주는 것이 스콜스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램파드 역시 푸른심장이나 불릴 만큼 첼시의 역대 최고의 중원에 빠지지 않는 선수로 강철같은 체력으로 엄청난 경기수를 소화할 뿐만 아니라 기회창출, 슈팅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인데요. 그의 엄청난 스텝 퍼포먼스는 웬만한 공격수 저리가라 할 정도의 골수와 공격형 미드필더 못지않은 어시스트를 적립하였을 정도로 스탯에 있어서는 귀신 같았던 선수이고, 엄청난 자기관리와 타고난 강철 몸으로 많은 경기수를 출전하며 팀의 굉장한 보탬이 됐던 선수입니다. 선수 시절 침착하고 냉정한 판단을 통한 태클과 패스, 그리고 역대 중앙 미드필더 중 최고의 득점력을 갖춘 선수가 바로 프랭크 램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심장이자 리버풀 그 자체인 선수로 중앙에서 엄청난 활동력으로 중원의 엔진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드리블, 슈팅, 패스, 그리고 선수 시절 초반 수미롤도 수행했었기에 뛰어난 태클 실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램파드, 마케렐레, 애쉬양 등 최고의 중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제 모리뉴는 지속적으로 그의 영입을 원했을 정도로 모든 감독들의 워너비 미드필더라 할 수 있는 제라드는 위의 두 선수가 어느 분야들에 조금 더 장점 있는 선수를 한다면 제라드는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드필더에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이고, 단순히 수행하는 것뿐만이 아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바로 제라드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각 선수들의 장점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만 본다면 모두가 최고의 미드필더라 할 수 있고, 본인이 선호하는 축구의 성향에 따라 최고의 선수가 갈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선수가 잘한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포지션만 중앙 미드필더들일 뿐이지 세세하게 경기 내에서 맡은 역할들은 조금씩 달랐기에 지금부터 저만의 기준과 객관적인 지표들로 위의 3명의 선수들을 비교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지표는 클럽 커리어입니다. 이 부분은 각 선수들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요소로 친구 혹은 넷상에서 두 선수를 비교할 때 그래서 챔스 몇 번과 같은 식으로도 사용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클럽 커리어는 어떤 한 선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 때문에 최고의 선수는 누구냐가 매번 갈리기도 합니다. 그럼 위의 세 선수 중 클럽 커리어가 가장 화려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는 역시 스콜스입니다. 위의 3명의 선수들이 뛰었던 기간은 퍼거슨이란 역대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이 맨유의 감독이었기 때문인데요. 스콜스는 11번의 리그 우승, 2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 4번의 FA컵 우승, 3번의 리그컵 우승을 하며 나머지 두 선수와는 비교되지 않을 역대급 클럽 커리어를 보유한 잉글랜드 미드필더 중 한 명입니다. 두 번째로 클럽 커리어가 뛰어난 선수는 램파드로 3번의 리그 우승, 1번의 챔스 우승, 4번의 FA컵, 2번의 리그컵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럽 커리어가 제일 밀리는 제라드는 0번의 리그 우승, 1번의 챔스 우승, 2번의 FA컵과 3번의 리그컵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콜스가 3점, 램파드가 2점, 제라드가 1점을 획득하였습니다. 클럽 커리어 말고 국대 커리어는 어떨까요? 여기서 국대 커리어를 비교하기에 앞서 3명 다 같은 잉글랜드 국적이고 3명의 선수가 선수로 뛰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잉글랜드 국가대표라 과연 국가대표에서 얼마나 많은 부름을 받고 경기에 뛰었는지를 비교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국대 커리어는 제라드가 114번 출전하며 21골을 기록하였고, 램파드가 106번의 출전 기록과 29골, 스콜스가 66번의 출전 기록과 14득점으로 클럽 커리어와는 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콜스는 국대 은퇴 이후 여러 번 다시 부름을 받았지만 본인이 거절하였고 스콜스 본인도 너무 빠른 은퇴를 한 것을 후회한다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뛰지 않았기에 국가대표에서 끼친 영향력은 제라드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제라드가 3점, 램파드가 2점, 스콜스가 1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출장 기록과 스탯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 램파드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램파드는 890경기 출전에 265골, 179도움으로 총합 444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2위인 제라드는 749경기, 191골, 129도움을 기록하며 320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 스콜스는 709경기, 152골, 73개의 도움을 기록하여 총합 225개의 도움을 기록하였는데요. 역시 최고의 미들라이커라 평가받는 램파드의 스탯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우리 스콜스는 기회 창출이랑 경기 좋을 측면에서 램파드 제라드보다 더 뛰어나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경기 출전을 팀에 대한 기여와 자기 관리로 보고 골은 득점력, 도움은 기회 창출로 책정해 각각 포인트를 책정하였으니 총합 램파드가 9점, 제라드가 6점, 스콜스가 3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 커리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비교가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커리어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제라드가 램파드보다 조금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05년에는 램파드가 발롱도르 2위, 제라드가 발롱 3위를 기록하였지만 피파 월드베스트에서 제라드가 3위, 램파드가 1위 선정 등 다른 기록 등에서 제라드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제라드가 3점, 램파드가 2점, 마지막으로 위에 두 선수에 비해선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스콜스가 1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스탯들을 비교해볼 예정인데요. 하지만 09년도 이후 이런 기록들이 측정되면서 이 시점 이후의 기록들만 비교하기에는 객관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교할 지표는 미드필더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비적인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비교해보았는데요. 상대방의 볼을 빼앗는 태클의 횟수와 가로채기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울을 비교해보았습니다. 태클은 스콜스가 2.1회, 제라드가 2회, 램파드가 1.5회로 사람들의 생각 외로 스콜스가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알렉스 퍼거슨은 스콜스를 직접 찾아가서 경기에서 왜 태클을 그렇게 하냐 했을 정도로 스콜스의 태클은 팬이 봐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스콜스의 수비력은 나쁜 수준이 아니고 그의 성격과 몇몇 이해할 수 없는 태클들이 저평가의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인터셉트는 제라드와 스콜스가 동률로 1.3회를 기록하였습니다. 램파드는 1회를 기록하며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램파드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경기당 파울 횟수는 램파드가 0.6으로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볼을 빼앗아오는 신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제라드가 0.8회 그리고 스콜스가 1.2회로 스콜스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지표이지 않았나 합니다. 수비적인 지표 총합은 스콜스가 7점, 제라드가 8점, 램파드가 5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지표는 키패스와 평균 패스 횟수, 패스의 정확도, 롱볼을 뽑아보았는데요. 패스는 미드필더의 꽃으로 위에 3명의 선수 모두 엄청난 패스를 보여주었던 선수입니다. 과연 눈으로 보이는 것 말고 수치화된 지표로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을까요? 키패스는 제라드가 2회, 램파드가 1.6회, 스콜스가 0.8회를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수치가 09년도 이후라 스콜스가 후방에 머물렀던 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평균 패스는 59.6에 스콜스가 1위를 차지하였고 55.3에 제라드가 2위, 42.4에 램파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선수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또한 어떤 위치에 주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보여지는데요. 패스의 정확도도 위의 결과대로 90.8%의 정확도를 보여준 스콜스가 1등을 차지하였고 84%의 제라드가 2위, 82.6%를 기록한 램파드가 3위에 위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미드필더의 꽃인 롱볼인데요. 스콜스가 7.8회, 제라드가 5.9회, 램파드가 3.1회로 이번에도 램파드가 가장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패스를 기반으로 한 지표들은 스콜스가 10점, 제라드가 9점, 램파드가 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관적으로 선정한 각각의 지표들로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의 점수를 비교해봤는데요. 영상을 만들기 전 대본을 쓰고 있는 저도 매우 궁금할 정도로 대략 박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위의 지표들을 비교해보면서 대략적인 선수들의 위치와 맡은 역할들이 그려지는데 제가 생각한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원에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한다면 스콜스는 최후방에 위치해 전방으로 패스를 길게 뿌려주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거나 사이드에서 반대쪽 사이드로 전환될 때 구심점 역할이 되는 역할이며 제라드는 후방과 전방을 엄청난 활동력으로 왔다갔다 하며 공격 전환 시 후방에 있다가 전방에 합류하는 공수에서 만능의 역할을 소화하는 선수라 할 수 있습니다. 램파드는 비교적 수비에 대한 기여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위에 두 선수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공격수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역할을 맡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에 3명의 선수 모두를 가진 잉글랜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각 팀들마다 라이벌 의식이 너무 강해 한데 뭉치지 못하였고, 선수들이 팀에서 맡은 역할도 조금 다를 뿐이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게임이 아닌 현실에서 위에 3명의 선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최종 점수 발표만이 남았는데요. 과연 잉글랜드 역대급 미드필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31점을 획득한 스티븐 제라드였습니다. 이 외에도 리더십이나 감독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지표도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삭제하였는데요. 위의 지표에서도 제라드가 3.2점을 획득하여 총합 스코어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연 제рем스일지 제스렘일지 정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결과는 스콜스, 램파드 둘 다 25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비교적 초반부에만 하더라도 램파드가 치고 올라왔지만 수비적인 지표나 패스 지표에서 아무래도 전방 쪽에 있다 보니 후방에 머무른 스콜스에게 밀리게 되었고, 마지막 지표들에서 스콜스가 치고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 둘 다 25점이 되었는데요. 언제까지나 이 선수들을 비교하는 것은 재미의 요소이고, 진지하게 비교하면서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은 세 개의 돌을 짚고 어떤 돌이 더 단단한지 비교하는 것만큼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맨유 팬이라 스콜스한테 유리한 지표들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들을 미리 뽑아놓고 후에 비교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재미로 비교한 것이니 그래서 트래블 해봄? 그래서 발롱순위 몇위? 이런 질문보다는 각자의 선호하는 축구 스타일에 맞춰 혹은 선호하는 팀에 따라 갈리는 것이니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는 해축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선수와 플레이 스타일은 어떤 선수들이 있나요? 위에 3명 중 2명을 중원에 배치한다면 어떤 선수들을 사용할지 아래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상 고독한 전술가였습니다.